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213페이지 유형선의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봐보죠.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의 회계 처리가 있고,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가 있는데, 기업은 원가 모형과 재평을 회계 정책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장부 금액은 원가 모형에 있어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가 모형의 장부 금액이라면 재평가 모형의 장부 금액은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재평가 금액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하는 게 재평가 모형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의 빈도는 하죠. 이 재평가 빈도는 매년 재평가를 하든 3년 또는 5년마다 재평가를 하는데, 이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재평가가 수행이 되죠. 그럴 경우 이 재평가에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처리할 때 비례법하고 우리가 순회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이런 재평가에 있어서 장부 금액이 증가할 때하고 감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재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니까 이 재평가 모형에 따른 장부 금액이 증가할 경우, 장부 금액이 감소할 경우가 있죠. 감소. 그러면 재평가로 장부금이 증가할 경우에 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 항목으로 처리가 되는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처리가 되죠. 네,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액에 대해서는 재평가 손실 항목으로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재평가 한번 증가하기 직전에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이 감소액에 있어서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항목에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손익으로. 그런데 재평가 지금 우리가 직전에 감소액이 있을 때 우리가 직전에 이제 증가액이 있을 때 이 증가액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을 하니까 이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평가에서는 장부 금액이 증가 경우, 감소 경우 구분해서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먼저 296페이지에 36번 봐봅시다. 36번. 자, 두 문제 유형이 비슷하지만은 자, 페이지 자, 296페이지. 자, 먼저 36번을 봐보면은 자, X년 초에 토지를 10만원에 취득을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을 때 X2년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은 어떻게 되냐? 자, 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자, X1년도 집니까? 초에 자,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죠. 취득했는 금액이 10만원. 10만원인데 네, 토지는 상각 대상이 아니니까 토지를 좀 생각하면 편하죠. 그럴 때 X1년 말에 자, 그래, 공정가치가 12만원. X2년도 말에 그래, 공정가치가 자, 95,000원. 95,000원이 되더라. 그럴 때 X2년도에 자, 인식할 당기 손익이 어떻게 되냐? 당기 손익의 재평가 손실을 물었죠. 네, 과정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럼 X1년도 말에 재평가를 보면은 토지는 상각형이 아니니까 이 취득원가가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자, 공정가치 상각이 없으니까 12만원이 장부 금액이 돼서 그러면 장부 금액이 2만원 증가했죠. 2만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타차변의 토지 2만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자, 2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X2년 말에 이제 장부 금액이 25,000원 감소를 가져왔죠. 그럼 감소를 가져올 경우에 자, 토지가 25,000원 감소를 가져왔죠. 이에 따라서 자, 재평가 손실 25,000원. 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직전에 재평가 증가로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를 시킨다. 그래서 재평가 자, 잉여금 자, 2만원 감소를 시키죠. 그러면서 재평가 손실 금액은 5,000원이 되겠다 해서 재평가 손실 금액 5,000원이 답이 되죠. 우리 지난해 문제였죠.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해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해. 자, 이 별해에 대해서는 저는 자, 이 원가 10만원하고 X2년 말에 공정가치하고 바로 비교해서 10만원짜리가 95,000원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0 되겠죠? 5,000원의 손실. 자,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를 통해 놓고 이렇게 별을 한번 생각해도 유용성이 있죠. 자, 그러면 37번도 한번 봐볼까요? 37번. 자, 역시 자, X2년도에 포괄순위 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 설명의 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자, X1년도 역시 초에 자, 토지를 취득했죠. 자,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자, 취득 원가가 100만원. 자, 이럴 경우 X1년도 말하고 자, X2년도 말에 자, 네, 공정가치가 각각 80하고 120이 주어졌다. 120.
이 주어졌을 때 X 2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할 당기 손익이 얼마인가 물었죠. 당기 손익. 자, 뭐 흐름을 좀 잡기 위해서 X 1년 말에 장부 금액이 감소를 가졌죠. 그래서 대변의 토지 20만 원, 차변의 재평가 손실 자 20만 원. 자, 이런데 그럼 X 2년도 말에는 장부 금액이 자 40만 원 증가를 했죠. 그래서 대차변의 토지 40만 원. 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자 40만 원. 또 처리가 되는데 재평가 직전에 감소액, 재평가 손실의 감소액이 있었죠. 이 감소액은 자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20만 원. 자, 그래서 재평가 자 잉여금이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2년도 말에 X 2년도에 자 당기 손익 항목은 이익 20만 원이 됩니다. 이익 20만 원, 손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냐?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 항목의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잔액은 이율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에서는 당기 손익인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이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별의적인 의미로 원래 이제 10만 원, 100만 원, 120이 됐으니까 20만 원만큼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손실 금액만큼의 재평가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의미가 있어서 뭐 별에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럼 재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건물이든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문제는 현재 출제를 안 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는 분은 우리가 자 문제풀이 예상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줄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 규정에 지문도 가능하니까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형상의 손상을 봐보죠. 손상 페이지 276페이지. 그래서 유형의 손상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자, 요 좀 부분을 좀 지우죠. 문제 풀었던 거. 자, 자산 손상의 유형은 손상이 있는데, 자, 심하게 상처를 입은 건데, 이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산의 장부 금액, 자, 장부 금액이 있는데, 네, 회수 가능액이 있더라. 그래서 자, 손상이라 된다는 것은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했을 때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때 손상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때 손상되는 건데 이 장부 금액에 있어서는 원가 모형에 따른 장부 금액, 자, 재평가 모형에 따른 장부 금액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원가 모형하고 자, 재평가 모형에 따른 장부 금액을 고르는데 손상은 주로 이렇게 원가 모형 쪽에다가 초점을 두면 되겠다. 자, 그럴 때 회수 가능액은 반드시 회수 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있는데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금액 중 MAX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한다서 회수 가능은 별다른 균형의 정의로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자, 이 손상에 대해서는 저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데, 자, 그래서 손상 차손 대변에 손상 차손, 자, 누구에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져서 손상차는 당기 손익 항목, 누계액은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런데 자, 이 회수 가능액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이 될 때는 자, 손상차손을 환입이 이루어진다. 자, 손상차손 환입이 이루어지죠. 환입. 자, 그럴 때 문제는 환입이 이루어서 당기 손익의 수익 항목인데 이 환입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더라. 한도. 자, 그래서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자,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에서 한번 규정의 문장을 써보면은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 그 말은 손상되지 아니했을 때 장부 금액을 환입 금액은 넘지 못한다. 이걸 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상 차손에 대해서는 당기 손익 항목의 비용, 자, 환입은 역시 당기 손익 항목의 수익 항목이 되겠죠. 그때 환입에 있어서는 회수 가능이 회복이 될 때 환입을 인식하는데 자, 항상 자, 한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원가 모형에 초점을 두니까 그러니까 원가 모형의 손상 차손이든 차손 환입을 인식하든 자, 좀 바탕이 일관적인 선상각. 먼저 감가상각한 후에 손상 인식하고 환입을 인식하면서 선상각 후 손상선 환입, 손상 인식이나 환입을 인식해야 되는데 규정 정리에 있어서 회수 가능액만큼은 반드시 숙지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규정도 정리의 의미에서 자, 기본서 자, 먼저 가장 단순한 것부터 39번 298페이지 8페이지 자, 39번 한번 봐보죠. 자, 유형에 따른 문제 세 문제 정리할 겁니다. 39번 보면은 자, 수술용 기계가 자, 원가가 120, 감루가 30인데 진보돼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순공정 가치가 40, 사용 가치가 50일 때 자, 손상 차손이 얼마가 된가 그랬죠? 그러면 손상 차손은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을 자, 비교해줘. 이럴 때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가 자, 120만 원. 120만 원 마이너스 누계액이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 되겠다. 90만 원. 자, 그러면은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가 40만 원. 40만 원. 자, 사용 가치가 50만 원. 50만 원. 두 금액 중 MAX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죠. 뭐 큰 금액 하면 사용 가치 이 50만 원이 큰 금액이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50만 원이 되겠다. 만 원. 그래서 장부 금액이
횟수간 초과했죠. 그래서 40만 원 초과했죠. 자, 이 40만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손 금액은 40만 원이 되겠다. 40만 원. 자, 이런 문제만 나오길 좀 바라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40번 봐보세요. 40번 문제. 자, 결산일이 12월 말에 자, 설립 보유하고 있는데 자, 2016년 말에 회수 가능이 55만 원일 경우 회계처로 옳은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원가모형을 선택을 하고 있으면 원가모형. 자, 그랬을 때 흐름을 좀 자, 이해하기 위해서 자, 취득을 언제 했냐면 2015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죠. 그때 취득 원가가 얼마냐면은 100만 원. 100만 원. 자, 잔존 가치는 없네요. 내용 연수는 5년. 자, 5년.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네요. 정액법. 자, 로 상각하고 있는데 X 지금 자, 6년도. X 5년도를 지나서 X 6년도. 자, 16년도죠. 16년도 말에 네, 회수 가능액이 자, 회수 가능액이 자, 얼마냐면 55만 원 주어졌다. 55만 원이 주어졌죠. 자,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뭐 단순하게 보면은 연수 5년짜리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씩 두 번 상각이 되겠죠. 상각. 그래서 2016년 말에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다. 60만 원. 자, 그럼 60만 원짜리가 회수 가능이 55만 원이 됐으니까 5만 원만큼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손상 차손 5만 원도 구했고, 그런데 회계 처리를 물어봤죠. 회계 처리를 물어봤으니까 자, 요 2016년 말에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장부금액 6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뭐 쉽게 뭐 공부를 어렵게 한다면은 요 60만 원 장부 금액 그런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 정액부니까 연수 5년에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2년 동안이니까 1에서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감가상 손상손은 5만 원만 본다면 차변에 손상 차손 5만 원. 5만 원.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 5만 원. 5만 원. 자, 이런 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20만 원. 자, 20년 상각 개념에서 감가상각 분계도 해줘야겠죠. 회계 처리니까 감가상각비 20만 원.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자,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각비 20만 원, 누계액 감가상각 20만 원, 손상사는 5만 원, 손상 누계액 5만 원. 이렇게 올바른 분계를 사용해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5만 원도 손상 구했지만 회계 처리 좀 흐름을 같이 물어봤죠. 자, 그런데 이제 41번 봐보세요. 자, 이제 총 정리 문제인데, 자, 2013년도 1월 1일에 만 원을 취득했던 원가에 연수 10년 잔존이 0인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죠. 통 유형의 회수가 2014년도에는 6,400원, 16년도에는 7,000원으로 회복등을 추정했다. 이럴 때 환입액이 얼마니 16년도에 손상 차손에 대한 회수간의 회복이 됐죠.
그럼 회복에 따른 환입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자, 문제 지금 41번. 자, 역시 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죠. 10,000원짜리. 잔존이 없죠. 연수는 10년짜리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죠. 그랬을 때, 자, 2013년도, 2014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6,400원 그랬죠. 자, 6,400원. 자, 그다음에 15년, 16년 지나서 자, 16년도 말에 자, 회수 가능액이 7,000원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 말. 그랬을 때 2016년도 말에 환입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자,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아갈 때 14년도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한번 과정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14년 말에 6,400원이 회수 가능이 나왔으니까 2014년도 말에 장부 금액을 찾아야겠다.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자, 잔존이 없으니까 매년 1,000원씩 상각이 되니까 1,000원씩 상각이 되니까 8,000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다. 8,000원. 이 장부 금액이 되는데 근데 공부를 좀 어렵게 한다면요. 그래서 10,000원 마이너스 정액분이니까 10년 10,000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2년. 자, 금액이 8,000원이다. 그 말이요. 자, 그럴 때 장부의 8,000원이 6,400원으로 장부에 초과를 했기 때문에 1,600원. 1,600원에 대해서 손상 차손이 되겠죠. 그래서 1,600원 회계 처리는 차변에 손상 차손 1,600원 대변에 자, 손상 차손 누객 1,600원. 자, 이런 수정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16년도 말에는 회수 가능이 나왔으니까 16년도 말에 역시 장부 금액을 알아야겠다. 장부 금액. 단순히 하면 이제는 원래 8,000원짜리가 장부 금액이 흘러가야 되는데 회수 가능이 미달하기 때문에 1,600원만큼을 바로 손상 차손의 회계처로서 처리했죠. 전 다 정확히 해주면은 역시 감가상각비도 해야겠죠. 자, 1,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000원까지 해줘야겠죠. 분계를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자 원래 8,000원짜리 흘러갈 것을 6,400원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야. 그만큼 1,600원을 바로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자, 이 16년 말의 장부 금액은 6,400원으로서 자 10년짜리가 2년 지났죠. 이게 8년이 남았으니까 매년 8년이니까 8번 24 매년 800원씩 상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00원의 장부 금액을 빼니까 1,600원을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자, 1,600원은 4,800원이 되겠다. 그러면 4,800원이 장부 금액이 된 겁니다. 이 장부 금액을 자, 우리가 어렵게 하면은 6,400원 마이너스 6,400원 마이너스 빵. 근데 내용 연수가 2년 지났으니까 8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곱하기 2년이 되겠다. 자, 이 금액이 4,800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장부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 두 금액의 차이가 2,200원이 나오겠다. 자, 2,200원을 손상차는 환입액에 해당이 되겠죠.
환입액에 해당. 자, 그런데 이 환입액에는 한도란 게 적용되죠. 한도. 자, 한도는 7천으로 회복이 됐지만 환입액의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장부금액 8,000원, 8,000원에 대한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죠. 그러므로 자, 이 한도 금액 의미는 뭐냐면 손상을 무시했을 때, 가운데 무시했을 때 13년도 1월 1일부터 취득했을 때 환입 시점까지 순수한 장부 금액을 한도로 못 넘어간다. 그래서 자, 매년 1,000원씩이니까 4번이 상각되니까 자, 6,000원을 환입 금액은 못 넘어간다 그 말. 그래서 자, 7,000원 회복이 됐지만 이 자, 2010년 말에 장복이 4,800원하고 6,000원과의 자, 비교 의미가 돼. 6,000원을 못 넘어가니 한도는. 그래서 환입액의 금액이 2,2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환입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200은 1,600원에서 1,200원이 되겠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16년 말에 회계 처리는 물론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800원, 감가상각 누계 800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손상 차손 누계 1,200원. 대변에 손상 차손 환입 1,200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입액은 1,200원이 되겠다. 왜 2,2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되는지 그것은 한도 때문에.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니까 회수 가능액을 보지 말고 자, 원래 장부 금액을 봐야겠죠. 그 금액의 한도를 생각해서 환입액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4,800원을 나올 때의 장부 금액은 손상 2년이 지났으니까 8년으로 나누어서 장부 금액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환입의 흐름에서 이렇게 자, 방금 했던 41번 이 기출 유형만 잘 파악하면은 손상 차손을 묻든 환입액을 묻든 내용에서 이렇게 복습할 때 오히려 요 41번을 유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유형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유형성의 손상을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자, 마지막 단원서는 처분을 봐보죠. 처분. 자, 페이지. 자, 277페이지. 자, 제거 처분을 봐봅시다. 자, 유형산의 제거는 처분. 처분할 때 제거가 이루어지겠죠. 제거. 그럴 때 이 처분에 따른 제거가 이루는데, 자, 주의할 것은 요 처분에 따른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자, 포괄손익 계산서상의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 말은 C의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 이익도 우리가 수익의 의미이지만 굳이 말하면 기타 수익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 수익이 아니다 그 말. 수익 항목인데 포괄손익 계산서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럴 때 이 제거 처분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처분시까지 장부 금액을 고려해서 처분 금액도
순처분 금액, 순처분 금액을 비교한다. 말은 처분 금액에 처분 비용이 고려해서 장부 금액과 순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산정이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산정이 된다. 그럴 때 이 처분 손익은 당기 손익 항목이 되겠죠. 손익 항목. 그래서 장부 금액에 비해서 처분 금액이 크다면 이기고 처분 금액이 작을 때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문제 나오면 항상 처분 시까지 장부 금액을 빨리 찾는다. 그 다음에 순처분 금액과 비교해서 더 받았다면은 그러면 손실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 처분 문제는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가 되니까 자, 한번 자, 기본적으로 42번 봐봅시다. 42번. 자, 299페이지. 42번. X1년도 1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X2년도 10원 처분을 했죠. 그러면은 X1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X2년도 12월 30일 날 처분했죠. 그럼 자, 처분시까지 처분시까지 장부 금액을 빨리 찾는다. 그러면 장부 금액 하면은 취득 원가가 21,000원. 21,000원 정액법이니까 잔존 가치가 1,000원. 1,000원. 장부 금액 21,000원 마이너스 21,000원 1,000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1,000원 주어졌죠. 내용 연수가 5년. 그런데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이 X1년도 1년, X2년도 1년, 2년 지났죠? 2년. 자, 그래서 자, 장부 금액은 자, 지금 1,000원 빼니까 24,000원이죠? 자, 그래서 빼니까 8,000원. 8,000원을 빼니까 13,000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다. 13,000원이 장부 금액인데 자, 처분 금액에 처분 비용이 없죠? 그럼 처분 금액이 11,000원에 처분했다. 11,000원에 처분했으니까 2,000원 차이가 나죠. 2,000원이 손실이 되겠다. 저는 손실이 답이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거 뭐 쉽게 정리하지만은 그러면은 요 경우에 만약에 처분했다는 회계 처리, 즉 붕괴, 처분 시 붕괴를 한번 이 경우 해드린다면 자, 파는 게 뭐였냐면은 업무용 차량이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21,000원, 1,000원. 자, 현금, 자, 11,000원, 1,000원. 근데 이 차량 21,000원이 원가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2년 동안의 누계액이 지금 4,000원에서 8,000원 잡았었죠. 8,000원. 그래서 13,000원이 됐겠죠. 그래서 유형산 처분 손실이 2,000원. 2,000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 2,000원에서 자, 21,000원이 8,000원이 2년 동안의 상각비 합의니까 이런 붕괴 과정에서 누계액이 보였던 차량 운반구는 원가죠. 원가에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 처분 금액에 비교해서 덜 받았으니까 손실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상의 처분이 되는데 자,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 문제만 좀 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더
우리가 최근에 지금 자 유형적인 문제로 좀 정리가 돼서 자 정리 문제로서 자 303페이지 49번 봐보세요. 페이지 3페이지 49번. 우리 지난해 문제죠. 자, X1년 1월 1일에 자, 유형산을 취득하고 연수학계법으로 상각을 해왔네요. X2년도 30일 날 4천에 처분했다면 감가상의 처분이익이 손익이 X는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자, 뭐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자 취득을 X1년 1월 날 취득을 했죠. 취득을 했는데 원가가 만원. 자 연수 자 4년 잔존 없고 연수 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네요. 자 그런데 X2년 말에 X1년, X2년 말에 자, 처분을 했죠. 말에 처분이 이루어지더라. 처분. 그때 처분 금액이 자, 4천원에 처분했죠. 4천원에 처분했다. 4천원. 자, 그러면은 X2년 말에 장부 금액을 알아야겠죠. 장부 금액. 알겠다. 그러면 장부 금액인데 연수합계법이죠. 그래도 만원 마이너스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만원 잔존가치 빵 곱하기 내역연수의 급수의 합 10년에 잔존 내역연수인데 잔존은 4년짜리니까 첫 해는 4년 그 다음에는 3년. 그래서 4년치하고 3년치에 자 상각비를 고려해야겠죠. 자 이래서 자 이러지 않으면은 자, 뭐 다시 보면은 자 10분의 4 이 금액하고 자 저는 좀 읽었습니다. 자 이 금액, 자, 금액하고, 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10분의 3. 이 두 금액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 자, 그래서, 중괄호를 치면요. 자, 그래서 첫 해치하고 그 다음에 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첫 해는 얼마냐면은 4천원. 자, 왜? 10으로 나눠 살고 하니까 4천원. 그 다음에는 3천원이 되겠죠? 3천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이 상각 두 개 7천원이 되니까 장부 금액이 3천원이 되겠다. 3천원. 자, 그래서 자, 장부 금액 3천원짜리를 자, 4천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1,000원이 나오겠다. 1,000원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처분이익만 묻는 게 아니라 X2년도 당기 순이익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자, 순이익 미치는 영향이니까 X, 자, 2년도에 감가상각비 3,000원. 그 다음에 이건 처분이익, 자, 1,000원 나왔죠? 1,000원.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처분이익은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금의 순이익이 영향이니까 2,000원만큼 당기 순이익이 감소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 2,000원 감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응용적인 문제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자 감가상각비하고 처분 손익까지 해서
방금 수준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지만 연수합계법에서 자, 제가 식을 따로 정제만 참고해야 돼요. 자, 지금 x 1런노지 삼각 x 이중인데 여경을 둘을 따로따로 제한 구할 때는 곱하기 앞에까지 똑같죠? 분모 같으니까 4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이 7,000원 구할 때는 요 식을 바로 하나로 해서 10,000원 마이너스 자 10,000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10분의 자 7 4 플러스 3 요 7로 나오니까 7은 4 플러스 3이다. 그 말. 첫 해 거 그 다음 것을 합해서 이렇게 구하면 7,000원 나오죠. 그래서 3,000원 장부 금액이 나오니까 식의 변형도 좀 활용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자 유형산의 처분까지 봐서 유형산을 정리했는데 시험적으로 뭐 산업 문제 나온 단어 한번 정리해봤죠. 이제 다음 시간은 무형산 투자부동산 이런 점을 정리 한번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